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9회차 지난 9월 18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 21번부터 30번 CS 개론입니다. 네,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대인지각 왜곡 유형 중, 대인지각 왜곡 유형이라는 문제도 최근에는 잘 못 봐요. 기본적으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건 뭐 동일 유형 2번, 유사 유형 1번, 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자, 보기를 볼까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자, 여기부터 키워드예요.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뜻합니다.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뜻합니다. 누구를 보고요?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집단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라고 나오는 관점이고요. 이걸 한국말로 고정관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걸 영어 표현으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스테레오타입은 뭐 동일한 표현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 또는 집단에 대해서 고정적인 견해, 딱 하나의 굳건해진 견해, 저 사람들은 저럴 거야 라고 또 그렇게 믿는 사고, 그래서 집단 특성에 근거합니다. 기본적으로 집단 특성에 근거해서 저 사람들은 저럴 거야, 그 개개인의 어떤 면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도 그 집단에 속해 있잖아, 그럼 너도 그럴 거야, 이렇게 보는 거, 고정관념, 저희가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의사소통의 유형과 관련해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비공식적인 게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걸 상의하달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거의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무슨 뭐 게시판 또는 명령체계 이런 게 있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걸 하의상달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상향적이라고 부르죠. 앞에 설명드린 걸 하향적이라고 부르고, 이 상향적 의사소통에서 대표적인 게 보고가 있고요. 얘는 양방향이 됩니다. 밑에서 보고를 하면 위에서 분명히 그 보고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단계에서만 유독 정보의 여과라는 게 발생을 하죠. 분명하게. 저희가 필터링이라고 배우고 계시는. 자, 수평적 의사소통이 3번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랄까요? 계급 또는 직급, 이게 거의 수평적인, 거의 동일한 사람들, 이거 차이가 없는 이 사람들끼리 나타나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회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평적 의사소통의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수평적 의사소통의 사례가 밑에 보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물어보죠. 1번 회의예요. 회의. 회의 맞겠죠, 당연히. 회의. 회람 맞아요. 돌려보세요. 위원회 맞아요. 4번 군내방송. 군내방송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일방적이죠. 왜 그러냐면 위에서 딱 정해진 내용을 갖고 뭐 사내 방송국에서 전 사원들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방송을 듣고 스피커 앞에 가서 나 질문 있어요. 이건 왜 이러는 거지? 아무리 떠들어봤자 양방향이 될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일방향적이죠. 이해가시죠? 사전심사제도 얘도 들어가고요. 수평적 의사소통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을 본다면 왜 군의 방송이 수평적 의사소통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걸 봤을 때 일방적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수평적 의사소통 사례라고 나오는 것 보면 밑에 나와 있는 보기 4가지, 결국 수평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저 4가지를 보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해리스가 제시한 인간관계 유형입니다. 해리스가 제시한 인간관계 유형.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이 문제는 21년 6월달 6회차겠죠.
이때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기를 좀 볼까요? 일단은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불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너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죠? 너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아직은 몰라요? 아니요. 맞아요.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건요. 일단 너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지속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쪽으로 발전시켜요. 뭐 때문에? 너는 틀렸으니까요. 너는 아니니까요. 대신에 관계를 단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도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맞아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나는 너랑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 없어. 나는 여기서 관계를 끊어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불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보면 나는 맞지만 너는 틀렸단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나도 틀리고 너도 틀려? 그럼 이게 불신과 경계를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동질감을 느낄 텐데 나도 틀리고 너도 틀려. 이래가지고 이해가시죠? 이렇게 따지면 분명히 너는 틀려,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가 된다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You are not okay가 나와야 돼요. You are not okay가. 그죠? 너는 아니라니까 you are not okay가 나와야죠. 분명하게. 자, 이렇게 따지면 뭐 3번, 5번 보이죠? 3번, 5번. 그 다음에 좋은 관계로 지속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너는 틀렸어도 개선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이유는 뭘까요? 너는 아니라고 본다면 나는 맞아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I am okay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이 문제의 유형은요. I am okay, 뭐 you are okay. I am not okay, 뭐 you are okay.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걸 달달달 외우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차라리 보기의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 하나씩 이름을 이렇게 마치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맞춰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5장으로 왔습니다.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가 누굽니까? 또 정의한 학자 나옵니다. 학자. 자, 이것도 동일 유형이 이미 4번이나 나왔고요. 요번 시험까지 따지면 총 5번째 출제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요 근래만 따져서. 자, 서비스란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 여기까지는 전제예요. 전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자, 이렇게 나와요.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유형, 만질 수 없으면 무형,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나누는 학자가 누굽니까? 전체 내용을 몰라도 돼요.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나오면 답은 라스멜입니다. 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say는 뭐 또 말씀드리면 부의 본질은 효용입니다. 효용. 네, 저희가 경제학 용어라고 이제 불려지는 효용. 그래서 생산이라는 건 물질의 창조가 아니라 효용의 창조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아담 스미스가 서비스는 비생산적 노동이야. 뭐 때문에 돈을 못 만드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블루와 같은 경우는 편익과 만족을 낳는, 자, 이 편익과 만족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블루와 같은 경우. 편익과 만족. 마샬 같은 경우는 뭐 인간은 물질적인 물체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샬도 기본서에서 경제학적 정의의 분류 개념으로 이 뭐랄까요? 분류가 되는데 아담 스미스의 정의인가 세이의 정의인가 어느 정의를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 세이의 정의를 따라가고 있다는 관점에 두죠. 인간은 물질적인 물체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이다물은 뭐 서비스는 DPP입니다. 그래서 did 행위, P 프로세스, 세 번째 P 퍼포먼스 이래가지고 나오게 되는 걸 자이다물의 정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해가시죠?
충분히 저희가 이제는 익숙해져서 대비가 될 수 있는, 자꾸 준비라고 하는데 대비가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다음 문제. 자, 크리스토퍼입니다. 뭐 이제는 5장 문제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이제 눈에 익으실 거예요. 매번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게.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의 3단계 중, 자, 거래 후 서비스래요. 일단 거래 후 서비스라는 관점을 좀 따져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거래 전, 아직도 뭐 우리한테 뭐 와서 구매하기 전이니까요. 거래 시, 또는 이건 직원과 지금 마주서고 있는 상황. 자, 이것까지 다 넘어가서요, 일정 부분 퍼포먼스가 일어난 이후죠. 쉽게 얘기해서 고객이 구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래 후 서비스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그럼 구매 후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서비스를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동일 유형은 2번 나왔고 유사 유형은 2배가 되게끔 조금은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번 문제 때문이라도 거의 동수, 비슷한 수가 됩니다. 1번 제품의 대체성이에요. 제품의 대체성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기요, 저 이 모델 좋은데요, 이 모델 사이즈 다른 거 있나요? 이 모델 말고, 고객님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이건 거래 시죠. 주문의 편리성, 주문하기 너무 편해요. 정말 구매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이것도 거래 시예요. 재고 품질의 수준, 당연히 거래 시고요. 이거 재고 있나요? 제가 지금 구매하고 싶은데, 고객님 저희 옆에 있는 창고에서 알아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이런 거. 자, 시스템의 유연성이에요. 시스템의 유연성, 얘도 해당하지 않아요. 거래 후에. 그죠? 5번 고객 클레임, 그 다음에 뭐 불만 이렇게 나오는 거. 왜? 이 클레임과 불만 같은 경우는요, 거래를 한 다음에 선생님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반응이죠. 반응. 고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반응. 자, 이렇게 따지면 5번 설명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래 후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 아래 표를 보시면 일단 표의 기준만 표시되어 있고요. 기업의 유형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도표에 나에 들어갈 업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나를 잠깐 보면 계속적 거래라는 걸로 나와 있고요. 해당하고요. 비회원 관계, 이렇게 지금 해당하고 있어요. 2가지가. 나에 대한 거. 자, 이것도 뭐 동일 유형, 얘는 오히려 동일 유형이 더 많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보기가 제시가 됐을 때요, 선생님 그걸 갖다 거꾸로 대입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지. 자, 첫 번째 보험. 선생님 나는 보험이라는 거를 가입하고 있는데 나는 이 보험회사의 비회원이야. 이게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하죠. 나는 보험을 가입해 있으면 이 회사의 회원이 될 텐데 나는 이 회사 비회원이야. 이건 뭔가 말이 안 맞아요. 보험은 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에. 그죠? 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도 잘 보시면요, 은행, 내가 계속적으로 이 은행이랑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난 이 은행에 통장이 없어요. 이게 좀 뭐 이상하죠. 은행도 가에 해당하고요. 렌터카예요. 렌터카. 렌터카 일단 계속적 거래를 하나요? 계속적 거래? 물론 이거 요즘에 장기 렌트가 있으니까요. 장기 렌트가. 근데 러브락이 이거 발표할 때는요, 장기 렌트라는 개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렌트카는 라에 해당해요. 라. 단속적 거래. 왜냐면 한 번 빌려서 필요할 때 구매하고 타는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 전화 가입이에요. 전화 가입. 전화 가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 전화 가입 한 번 전화해가지고 흔히 저희가 이제 통신사에서 개통을 하죠. 이거 계속적 거래예요. 그래놓고 SK입니까? KT입니까? LGU 플러스입니까? 여기에 가입이 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통신사에. 자, 이것도 회원 가입의 형태를 띠고 있죠. 회원 관계. 얘도 가에 들어갑니다. 경찰 보호예요. 경찰 보호, 계속적 거래, 당연하겠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경찰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분명하게. 하지만 비회원 관계, 회원 관계, 제가 꼭 무슨 경찰청에 가입을 해 있어야만 보호를 받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죠? 그래서 경찰 보호는 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디오 또는 뭐 방송, 전체적으로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뭐 경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제시된 보기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저 하나의 선택된 도표에 저 가나 다라 중에서 5개의 보기를요, 거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러브락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저 기준을 지울 방법이 없거든요. 네, 이 문제 자체는 저걸 지우면 문제 성립이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 러브락의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 문제는요. 얘는 출제되는 이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어요. 그럼 이 한계점을 시험을 응시하는 저희의 이득,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와서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충분히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이 러브락 문제는 시간만 할애된다면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관광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관광 서비스의 특성입니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관광 서비스는 아시는 것처럼 모방에 불과합니다. 또는 무형적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 밑에 보시는 내용의 보기들도 잘 보시면요. 이 문제들은 독특할 정도로 워딩을 바꿨습니다. 워딩을 바꿔서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동일 유형은 한 번 나왔는데 유사 유형은 3번 나오고, 요번에 출제된 거니까 거의 이제 동수 비슷하게 되겠네요. 1번 고객의 직접 참여에 의해서만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고객이 거기 가야 돼요. 모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이 우리나라 경복궁에 와 있는데 미국에 앉아가지고 VR만 뒤집어 쓴다 그래가지고 다 들지는 아니에요. 2번 인적, 물적 서비스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맞아요. 관광지에 대한 저 물적인 서비스도 잘 갖춰져야 되고요. 인프라가. 인적, 관광 종사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도 굉장히 필요하죠. 3번 정보와 의존 영역의 한계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정말 이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VR 뒤집어 쓰고 경복궁을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 경복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정취라든가 그 경복궁만이 갖고 있는 그거를 VR 뒤집어 쓰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친구가 VR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경복궁 갔다 와가지고 정말 순간순간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워딩으로 표현해서 블로그에 브이로그를 올렸어요. 그걸 제가 읽으면 제가 마치 경복궁에 갔다 온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정보와 의존 영역에 한계적인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한계적인 특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4번과 5번은 다 맞는 설명이에요. 관광 서비스에 대한 거. 특히나 5번은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오답으로 워낙 많이 나오는 보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6장입니다. 맥그리거가 제시한 XY 이론 중 X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자, X 이론에 대한 설명. X 이론. X 이론은 아시겠지만 개인에 관련된 거 또는 부정적인 내용, 거기에 낮은 수준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Y 이론, 그러면 집단적인 거, 긍정적인 내용, 높은 수준 이렇게 구별돼요. 그러니까 하부 요소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딱 이 두 가지 기준만 알고 계시면 돼요. 1번,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답니다. 성선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Y 이론에 해당하겠죠. 인간의 본성은 협동적입니다. 협동적이래요.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나 봐요. 자, 이것도 Y 이론에 해당합니다. 3번, 인간은 강제적으로 동기화됩니다. 동기화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강제적으로 동기화된대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 이건 뭔가 내용 자체가 부정적이죠. X 이론입니다. 4번, 인간은 인본주의에 따라 행동합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기반을 둔 어떤 관점으로 행동하겠대요. 맞아요. 긍정적인 표현. Y 이론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Y 이론입니다. 아니야, 강사. 인간은 본질적으로 놀고 싶어 해.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체가 워딩만으로 보면 긍정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3번 강제적으로 동기화됩니다.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 X 이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감성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중, 자, 이제부터 키워드죠. 자신의 기분, 감정, 본능적 욕구. 자, 이렇게 3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자, 이거 갖고 문제 푸셔야 돼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내 기분, 내 본능적 욕구라든가 이런 걸 발산을 했을 때 이게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시 기분 나쁘게 만들진 않나? 내가 저 사람을? 아니면 기분 좋게 만들어주나? 이런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자의식이라고 부르죠. 자의식.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신의 기분, 감정, 본능적 욕구, 요 키워드를 갖고 찾아내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일정 부분은 좀 확인해 봅시다. 이런 관점으로 나오는 거, 자의식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영상 마지막입니다. 워너가 제시한 귀인 이론의 범주화 체계 중, 귀인 이론 그런 범주화 체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과성의 위치 차원, 안정성, 통제성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보기 괄호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뭘까요? 자, 이 문제는 유사유형만 출제가 됐어요. 3번이나. 자, 보기를 좀 보면 뭐뭐란 어떤 행위의 원인이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고, 자, 이게 키워드죠.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 의도적이다, 비의도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저희가 뭐라 불러요? 통제성이라고 부릅니다. 통제성. 실패의 원인이 나한테 있나? 아니면 저 앞에 있는 저 직원한테 있나? 이 실패의 원인이 저희가 이러는 걸 인과성의 위치 차원. 원인이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영원하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나? 실수에 의한 건가? 반복적인 건가? 이렇게 따지는 걸 저희가 안정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귀인 이론의 범주화 체계는요, 딱 3가지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하고 보시면 향후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 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풀이를 30번까지 풀어봤고요. 요번에도 보셨지만 뭐 시간도 길지 않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뭘 내용을 한참 읽고 워딩을 정확히 찾아가야 되고 이런 방식보다는요, 일정 부분 그냥 제시된 내용이라든가 보기를 보면 답을 그대로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문제풀이에 대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아니면 뭐 제 카페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여간에 뭐 단 한 번 합격하고 싶다라든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와서 경험해 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고 선택할 만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커뮤니티 어디를 가보셔도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매 정시시험마다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출제 경향의 변화를 제공해주는 카페는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시험위원이라서 그래요. 출제하고 문제 검수하고 하는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고요. 한번 시험을 준비할 때 충분히 와서 확인해 보실 만한 카페이고 카페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일 겁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그때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